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아무리 푹 자도 왜 이렇게 피곤하지? 내가 그냥 게으른 건가? 오늘은요, 그 지긋지긋한 피로의 진짜 원인이 우리 몸 가장 깊숙한 곳, 바로 세포 속에 있는 작은 에너지 공장에 있다는 사실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내가 그냥 피곤한 걸까? 아니면 정말 몸에 병이 생긴 걸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질문 앞에서 정말 막막하셨을 거예요. 이 끝도 없는 피로감의 정체가 뭔지 명확하게 아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모든 해결책이 시작됩니다. 의학계에서는 이 상태를 만성피로 증후군이라는 명확한 질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핵심은 말이죠. 이게 그냥 좀 피곤한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 여러 곳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고요. 가장 절망적인 특징은 아무리 쉬어도, 정말 아무리 잠을 자도 나아지지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럼 먼저 이 병이 도대체 왜 보이지 않는 질병이라고 불리는지 그 이유부터 한번 들여다볼게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우리 몸속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실체를 확인해 보시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진단 기준을 보면요. 6개월 이상 피로가 계속되고 자도 잔 것 같지가 않고 머릿속에 안개가 깬 것처럼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뚝 떨어지는 증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단서는 바로 이 마지막 항목, 운동 후 권태감, 영어로는 PEM이라고 부르는 증상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마치 배터리가 1% 남았을 때 경고도 없이 팍 꺼져버리는 스마트폰처럼 아주 잠깐 산책하는 정도의 가벼운 활동만으로도 온몸의 에너지가 완전히 방전돼서 며칠씩 알아눕게 되는 이 병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증상은 온몸을 쇠약하게 만드는데 그 범위는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아주 작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현미경을 들고 우리 몸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진짜 원인을 찾아내야 합니다. 자, 드디어 이 의학 미스터리의 진짜 주범을 만날 시간입니다. 바로 우리 몸의 모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세포 속에 숨어있는 아주 작은 발전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범인의 이름은 바로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우리 세포 하나하나에 수백, 수천 개씩 들어있는 이 작은 기관이 우리가 먹은 음식을 ATP라는 에너지 화폐로 바꿔주는 발전소 역할을 해요. 지금 여러분이 제 목소리를 듣고 생각하고 숨쉬는 이 모든 활동의 에너지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나 중요한 에너지 공장이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고장나는 걸까요? 이제 우리 몸의 에너지를 몰래 훔쳐가는 도둑들, 이 에너지 방해꾼들의 정체를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용해선상에 오른 주범들은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서 꺼지지 않는 작은 불씨 같은 만성 염증부터 끊임없는 스트레스가 일으키는 호르몬 불균형, 그리고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환경 독소까지. 이 녀석들이 각자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우리 세포 발전소를 공격하고 있었던 거죠. 특히 이 중에서 가장 악질적인 녀석이 바로 만성 염증이에요. 우리 몸이 뭐랄까 꺼지지 않는 작은 불씨를 계속 안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미토콘드리아는 우리가 활기차게 살아가는데 써야 할 귀한 에너지를 이 보이지 않는 불을 끄는데 계속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발전소 자체가 지쳐서 나가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문제의 원인을 알았으니까 해결책으로 넘어와야겠죠? 첫 번째 전략은 아주 근본적인 접근법이에요. 우리 세포가 사용하는 연료 자체를 더 깨끗하고 효율적인 걸로 싹 바꾸는 겁니다. 우리 몸이 쓰는 연료는 크게 두 가지예요. 탄수화물에서 오는 포도당이랑 지방에서 오는 케톤. 이걸 비유하자면 포도당은 매연을 많이 뿜어내는 오래된 석탄 난로 같고요. 케톤은 훨씬 깨끗하게 타는 천연가스 보일러 같은 거죠. 이 깨끗한 연료인 케톤은 에너지를 만들 때 찌꺼기를 덜 남겨서 우리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되는 걸 줄여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 깨끗한 연료 스위치는 어떻게 켤 수 있을까요? 아주 강력한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케토제닉 식단. 탄수화물 섭취를 확 줄여서 우리 몸이 어쩔 수 없이 지방을 주 연료로 쓰도록 훈련시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간헐적 단식. 일정 시간 동안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써 우리 몸에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고 시스템을 재정비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자, 깨끗한 연료를 넣기 시작했다면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바로
고장난 발전소 자체를 수리하고 심지어 더 튼튼하게 증축해야겠죠. 우리 에너지 공장을 직접 고치고 더 강력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발전소를 재건하는 데는 세 가지 핵심 부품, 그러니까 일꾼이 필요합니다. 먼저 코엔자임 Q10은 에너지 생산 라인의 마지막 단계를 책임지는 핵심 기술자고요. L-카르니틴은 지방이라는 연료를 공장 안으로 부지런히 실어 나르는 셔틀버스 역할을 해요. 그리고 마그네슘은 이 모든 기계들이 제대로 돌아가게 만드는 만능 열쇠 같은 존재죠. 이 세 가지가 제대로 공급되어야 발전소가 다시 힘차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하실 거예요. 아니, 운동하면 힘이 난다고들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이 만성 피로를 겪는 분들께는 정말로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운동에 대한 접근법이요. 일반인과 만성 피로 환자는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180도 반대여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좋은 한계를 밀어붙이는 고강도 운동은요, 환자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핵심은 더 세게가 아니라 더 현명하게입니다. 바로 페이싱이라는 전략인데요. 내 에너지의 한계를 절대로 넘지 않는 선에서 아주 부드럽게 움직이는 거예요. 시스템의 과부하를 걸지 않으면서 아주 서서히 기능을 회복시키는 거죠. 자, 지금까지 나온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서 여러분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명확한 3단계 로드맵을 제시해 드릴게요. 잃어버렸던 활력을 되찾기 위한 여정의 지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에너지 회복 계획은 반드시 이 순서를 지켜야 효과가 있습니다. 먼저 1단계, 염증을 일으키는 요인들을 없애서 땅을 깨끗하게 다지는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 2단계, 좋은 식단과 영양소로 최고급 연료를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서야 비로소 페이싱 운동으로 발전소를 조심스럽게 재가동하는 거예요. 이 순서 꼭 기억해 주세요. 결국 이 모든 노력의 끝에 우리가 되찾고 싶은 건 바로 이 느낌일 겁니다. 덜 피곤하고 더 활기찬 느낌. 만성 피로는 극복 불가능한 저주가 아니라 우리 세포 수준에서 이해하고 또 관리할 수 있는 대사 문제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에너지 회복 여정에 든든한 나침판이 되어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